이번 사계에서의 영자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식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올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을 거절하거나 뭔가 밀어내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신기한 거는 영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남자들은 계속해서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마치 손이 잡힐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사라질 것 같은 신기루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은 왜 영자가 그 어떤 사람도 끝끝내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호한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도 느꼈겠지만 영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식을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들을 명백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절정에 오른 게 마지막 부분에 그 영철과 영자가 대화하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자는 영철을 거부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영자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영자가 조금 독특한 케이스가 아니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제 주의력이 조금 결핍된 상태, 뭐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산만한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고, 그것들이 이제 쓰나미처럼 본인에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영자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치밀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자를 보면서 욕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답답함 때문이지, 왜 쟤 모순되는 말 하는 거야? 는 아니에요. 영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그림 하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신기루죠. 배가 하늘에 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막상 내가 바다라든가 사막에 오아시스를 보게 되면 홀랑 이제 빠지는 거죠. 알면서도 덤벨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끝끝내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덤벼드는 느낌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러한 신기루를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은 제가 보기엔 이 남자들의 모습과 유사하거든요. 13기 상철이나 영철, 큰 틀에서 본다면 15기 영철까지 모두 영자라고 하는 신기루에 허적거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다를 수 없어요. 다다를 생각도 없고, 그거를 영자도 알고 있어. 왜 신기루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만지고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끝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화에서 그 영자는 왜 영철에 대해서 마치 받아주는 듯한 말을 하는 걸까요? 인간의 허점을 노리는 방송의 편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작진이 잠들다는 게 아니라 영자가 하고 있는 이 수법은요, 앞에서 이 남자들한테 했던 수법과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영철도 그렇고, 뭔가 고려해보겠다. 3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가 있겠네? 네, 영호도 한때는 호랑 빠졌었죠. 창철도 마찬가지죠? 뭔가 영자랑 대화를 해보고 나서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있어. 영자가 날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아. 실제로 지금 데이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더 내가 뭘 하면 영자가 나한테 넘어올 것 같은데 그 순간 휙 하고 저 멀리 날아가요. 다른 남자한테 날아간 것도 아니고 제가 상철의 눈을 보게 된다면요, 영자가 스스로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거의 다 왔다 싶을 때쯤에 또 다른 신기루가 보이게 되는 것처럼 저 멀리 보이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이제 왜 휘말려 드는 걸까요? 이것이 영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영자의 본방 때의 모습도 그렇고 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방송을 빼고 난 후 실제 영자의 삶이 굉장히 비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이미 그녀의 현실 속의 그 생활은 뭔가 많이 빠져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자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로 삶 자체, 영자만 놓고 봤을 때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모호함 자체가 영자 자신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모호하게 보여야 되는 것, 그리고 영자의 삶 스스로 자체가 이미 모호하다는 것,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안개처럼 말이죠. 존재하지만 실체는 알 수가 없어. 손에 쥐고 싶지만 손에 쥘 수가 없는. 우리가 이 방송을 쭉 보면서 영자가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나요? 데이트하는 그 장면들이나 영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세요. 뭔가 남녀간에 뭔가 막 이루어져. 막 설레고 막 손도 잡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네, 온갖 것들이 일어나지만, 근데 그거는 남녀간의 어떤 그런 뭔가가 오갔을 때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지, 막상 내가 이 순간을 손으로 잡으러 가면요 사라져요.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이제 영자랑 영식처럼 이제 손도 잡고 털도 만지고 하니까 영자라는 사람은 마치 안개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텅 비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자와 다른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잘 들어보면요, 가까이 가는 순간 물러나요. 지금 이 영철 아저씨처럼 멀리 있는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영자가 은연중에 빨아들여요. 거부하지 않아요. 대놓고 나는 당신을 고르겠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철의 한 말을 밀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철이 어느 순간 가까이, 지금 영식처럼 가까이게 되는 순간 또다시 영자는 뒤로 물러나요. 물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 스스로가 속아요. 그리고 그게 깨져. 가까이 가보니까 이거 안개 같네? 잡히는 게 없어. 근데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까 또 있어.
또 가까이 가게 돼. 또 물러나. 그래서 저는 영자의 삶 자체가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보이기는 해. 근데 막상 어떻게 결혼할 것인지,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현실에서 연애라든가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자는 집요하게 피해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직전의 관계를 꺾어버려요. 이거는 사실 25기 때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집요하게 상처에 대해서 25기 매달렸지만 막상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안개처럼 말이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자에 대해서 적어도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삶은 처음부터 안개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미 안개 상태이고 그녀는 그 안개를 굳힐 생각이 전혀 없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신기루 형태로 모호하게 남겨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단순히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2%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안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나온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영자는 자신의 안개가 흩어지지 않게끔, 그렇다고 너무 이제 그러면 이제 무리대가 이 실체화가 되니까 딱 안개 수준에서 모호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텅 빈 거죠. 공허한 거예요. 동시에 그 공허함을 놓치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공허함을 다시 현실로 하기에는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그것을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영자는 자신의 증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온 건 아닐까라고 제가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더 이상 이거는 남툴들 간의 관계로 설명이 안 돼요. 영자 그 자체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장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건 어장도 아니야. 그냥 모호해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이때까지 나왔던 다른 그 이제 약간 어장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우리 신드린이 핵장고를 보여주는 국가처럼 끝까지 이제 뭔가를 물고 늘어지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22기 영숙처럼 차라리 이제 인플루언서를 노리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영숙도 되게 모호하지만 그러나 본인의 대가 되게 세잖아요. 자기 성격을 건드리는 순간 폭발하고 항상 안개를 유지하진 않아요. 궁극적으로 영숙의 목적은 남녀관계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명확한 목적, 어떤 본인의 그런 뭐 비호감이든 캐릭터로 밀고 나가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이제는 저는 영자의 목적이 없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호한 거예요. 그 모호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한 건 아닐까? 저는 그게 22 영숙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흠씬 욕을 먹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는요,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가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자를 신기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신기루로 정의한 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된다면 영자의 행동들이 설명이 돼요. 왜 영철에게 마치 여지를 줄 것처럼 하느냐? 영철이 가까이 와야 되니까. 그게 신기루의 본질이니까요. 그러면 20영식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죠. 둘 다 나를 확신을 주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왜 이 남자들에게는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거절도 안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밀어내긴 해요. 상철 오빠 지금 현수랑 잘 되고 있잖아요. 현수 언니랑 한테 가야죠 라고 한다거나, 영철 오빠도 지금 3명이잖아요.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 매달려? 라고 하는 등 미세하게 밀어내긴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밀어냄이 또 확실한 밀어냄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게 목적인 거예요. 신기루처럼 일정 이상으로 가까이 가게 하고 일정 이상으로 마치 20세기 정수처럼 공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거는 X. 멀어지려고 하면 붙잡고 가까이 오려고 하면 당기는 그 신기루성이 이제는 영자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매니아님, 그러면 영자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금 이 나와 있는 본방 때 그 허술한 그 짐들처럼 본인의 삶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주의력이 이제 약간 좀 산만하신 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본인의 그런 거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 방송이 나오고 남자들에게 여지를 주고 애매모호하게 어장을 치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전에 나는 솔로라든가 다른 연포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케이스들도 설명이 되나요?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어쨌든 영자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깠어요. 그러니까 즉 보면 어쨌든 자기 아버님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나쁘진 않아. 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뒤틀린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결핍이라든가 문제를 가린다거나 혹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는 오히려 무관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자에 대해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멀쩡하거나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영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모호함으로 규정을 했고, 그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란다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이제 구조 해석자라고 정의한 이상 저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든 다른 해석이든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자도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했고 그것이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물론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매니아님, 왜 그러면 이러한 안개성, 모호함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의 삶에 내가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수백억을 갖고 있어서 매일매일 내가 무도회장에 가도 클럽에 가도 놀기만 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삶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호함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영자는 자신의 모호함을 통해서 현실이 아닌 자기가 욕망하고 있는 그 삶, 자기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환상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영자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영자는 이제 계산적인 겁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인 겁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저는 둘 다라고 보고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으로 모호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 그 모호함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의 계산을 잘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계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짱구를 굴려서 하는 계산보다는 차라리 이쪽 계산이 더 가까워요. 근데 이쪽 계산과 또 달라. 여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화제성을 얻는 것이 목적이란다면 영자는 남자들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안개에 휩싸이게 하거나 아니면 이들 또한 안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기 영식과 그 영자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기준 제가 봤을 때 영자에게 있어서 영식은요. 어떤 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겠죠. 남자로서 기능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모호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중핵, 코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좀 관계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영식은 다른 여자들에게 있어서 트로피거나 안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러한 영식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안개성을 더 짙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잘 보면 영자가 영식에 대해서 플러팅하지만 그 관계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는데 현실에 굳혀갖고 정말 딴따다 하면서 뭐 결혼식을 올린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모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식은 이제 영자에게 말려든 겁니까? 이 신기루에 걸린 겁니까? 저는 노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식은 완전 반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개 속으로 자기 자신을 환상 속에 밀어넣거나 환상이 되기에는요. 영식 삶의 자체가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영식 이번 화에 보면은 그 순자와 대화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이제 나오잖아요. 네, 진짜 이 순자한테 하던데 이거 자체가 영식은 신기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거나 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영식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걸 함축해요. 상처받아왔던 삶이라는 거죠. 극과 극입니다. 영식이 다른 여자들에게 환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자가 노리는 거지 영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영자는 극렬하게 거부하거나 두 사람이 연애하는 순간 정말 극도로 싸울 거예요. 그것이 저는 25기 영자와 17기 순자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7기 순자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지나치게 신기루가 벗겨진 어떻게 보면 삶의 이면을 본 사람이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든가 그런 연애라든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순간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팍 꺾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라고 말이죠. 즉 둘 다 영식도 그렇고 은연중에 스스로 나는 환상 속에 젖어들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환상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 섞여 들어가요. 영자는 극도로 환상을 추구하는 혹은 환상인 자라면 반대로 여기는 현실 혹은 현실 그 자체인 사람인 거고 그것이 제가 영식이 영자가 아닌 순자에게 더 끌리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식이 바로 순자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찔리는 부분도 명하고요. 환상을 통해서 이제 부드럽게 혹은 모호하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푹푹 찌르기 때문에 17기 순자와 20 영식이 이번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영자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또 매니아 이건 그럼 어장 아닙니까? 왜 안개랑 차이가 뭐예요? 라고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저는 어장은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걸 얻든 관심을 얻든 무엇을 하든 간에 상대로부터 얻는 게 있다면요 영자는 그냥 모호함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자는 이렇게 모호하게 나옴으로써 손해볼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여자들이 이제 수덕수덕대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이제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어장은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가 당장 데이트권 얻어야겠다. 우리 국화 씨처럼 사기 데이트권 할 때는 이제 갑자기 영수한테 탁 달라붙고 경수는 쳐다도 안 보고 이게 순식간에 이 태도가 진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지켜보는 맛이 있었는데 좀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자는 무엇을 얻겠다, 무엇을 내가 내려놓겠다는 것 자체가 모호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랑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안개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구체화되고 남자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흩어져요. 실체가 없어져. 멀리서 보면 또 있어. 가까이 보면 없어져. 그리고 남자들이 그렇게 헤매는 걸 보면서 자신이 안개이고 여전히 모호하게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모호하다는 것을 감각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이 영자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영자의 안개성을 조금 어장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영자의 핵심은
선택하느냐 선택받느냐, 인기녀가 되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호함 그 자체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리고 그 다가옴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가까워질 것 같으면 사라지고 멀어질 것 같으면 다시 다가오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관계에서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환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또 다른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까요?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을 함께하였습니다.